의사들도 말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이 시간에 깨는 것만으로도 당신 몸의 특정 장기가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신호를 단순한 불면 정도로 착각한 채 그냥 넘어가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 영상은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새벽 3시에서 5시. 각성의 의학적 의미와 이때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는 것을 노화의 당연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신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예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시나요? 우선 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공통으로 말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 1시에서 3시인데 이때가 간이 해독작용을 최대로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간은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걸러내고 정화하는 일을 밤새 계속하는데 특히 이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자꾸 깨신다면 간이 과부하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음을 하셨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스트레스가 심하신 경우 간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몸 전체가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벽 3시에서 5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간대는 폐와 대장이 정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폐는 산소를 몸 구석구석에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을 하는데 새벽에 이 기능을 점검하고 재정비합니다.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배출할 노폐물을 준비하고 장 운동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대입니다. 만약 폐 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호흡이 얕아진 상태라면 또는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이 시간에 몸이 산소 부족을 느끼고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이 시간대를 멜라토닌 재분비 주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밤에 한 번의 긴 수면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개의 수면 사이클을 반복해요.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경계 타이밍이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입니다. 이때 몸은 깨울 것인가, 다시 재울 것인가를 판단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깨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30년 가까이 이런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김순희 님이라는 분이셨는데 당시 68세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정각에 눈이 떠진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계속되니까 낮에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짜증이 났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도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자세히 진찰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았고 밤에 호흡이 얕아지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저녁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술을 한두 잔씩 드셨더라고요.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간이 밤새 과부하 상태였던 겁니다. 그분께 저녁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산책을 권했더니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깨는 게 그냥 나이 탓인 줄만 알았는데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니 정말 놀랍다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는 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입니다.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에 눈이 떠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뒤척이거나 억지로 다시 자려고 애쓰시는데 그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 15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찬물을 마시면 심장과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오히려 몸이 긴장 상태로 돌입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은 정반대예요. 폐 기능을 부드럽게 깨우고 대장 움직임을 활성화하며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실 때마다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온기를 느끼면서 10초에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즉시 이완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구름 위를 걷는다는 상상을 하면서 실내에서 1분에서 2분 정도 아주 느리게 걸으세요. 이걸 구름 위 걷기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느리게 걷는 게 핵심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에만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옮기세요. 그리고 걸으면서 괜찮다, 편안하다 이 두 단어를 속으로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새벽에 깨서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보다 10배는 더 빠르게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세 번째, 30초 동안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세요. 우리 뇌는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 몸이 실제로 안정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손주의 웃는 얼굴이나 가족과 함께 여행했던 순간, 정원에 꽃이 피던 장면, 젊었을 때 건강하게 산책하던 모습, 뭐든 좋습니다.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30초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한 분이 계세요. 이병수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이셨는데 매일 새벽 3시 반에 깨서 1시간 이상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못 이루고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낮에 너무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운전하기도 무섭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분께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첫날 밤 새벽에 깨서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드시고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걸으시고 손주 얼굴을 떠올리셨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15분 만에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으셨는데 일주일을 계속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답니다. 새벽에 깨긴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금방 다시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대요.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밝아지셨어요. 낮에도 졸리지 않고 활력이 넘친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시도해보세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하시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새벽에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압은 낮아져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골절과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 벌떡 일어나서 생긴 일이에요. 골절 위험이 4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깨더라도 10초 정도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몸을 좌우로 살짝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시작한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두 번째, 스마트폰 화면을 절대 보지 마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심심하다고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시는데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 지금은 낮이니까 깨어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한번 그 신호를 받으면 다시 잠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게다가 밝은 화면을 새벽에 보면 눈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노안이나 안구 건조증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새벽에 깨면 스마트폰은 절대 손에 대지 마세요. 세 번째, 찬물이나 찬 음식을 먹지 마세요. 목이 마르다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가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혈관도 수축하면서 협심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따뜻한 물로 드세요. 네 번째, 갑작스러운 새벽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깨면 아예 운동을 하러 나가시는데 이건 65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는 동안 심박수와 혈압이 낮아져 있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요. 만약 정말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30분 이상 몸을 깨운 다음에 가벼운 걷기 정도만 하세요. 이런 위험한 행동들을 몰랐던 분이 계세요. 최영자님이라는 70세 어르신이셨는데 매일 새벽 4시에 깨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대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조깅을 나가셨대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빨리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협심증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의사가 그러더래요. 새벽에 갑자기 운동하는 게 원인일 수 있다고요. 그 후로 새벽 루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깨더라도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30분 정도 몸을 깨운 다음에야 가벼운 산책만 하기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가슴 답답한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요. 여러분, 새벽에 깨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행동들이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새벽에 깨서 잠이 안 온다고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지는 낙상 사고는 고령자 사망 원인 중 상위권에 들어요. 정말 씻고 싶으시면 미지근한 물로 간단하게만 하시고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6번째, 공복에 약을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마세요. 새벽에 깨서 습관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공복에 먹으면 혈압이나 혈당이 갑자기 변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약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식사 후에 드세요. 7번째, 억지로 잠을 늘리려고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지 마세요.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 계시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다시 잠들 확률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차라리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3분 루틴을 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걷기, 행복한 기억 떠올리기. 이 3가지만 하면 훨씬 빨리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방이 중요하겠죠? 새벽에 깨지 않으려면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자기 전 미리 해두면 좋은 준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들기 30분 전에 1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좌우로 살짝 틀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잠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 중에 깰 확률이 높아져요. 적정 온도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커튼을 치고 전자기기 불빛도 다 끄세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걱정 서랍이라는 방법을 써보세요. 마음속에 서랍 하나를 상상하고 오늘 걱정거리를 전부 그 서랍에 넣고 잠깐 잠가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다시 꺼내서 생각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가족과 통화했다. 뭐든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뇌를 안정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수면 양말을 신거나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깊은 잠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이 루틴을 하면 깊은 잠 유지 시간이 30분에서 60분 더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모든 루틴을 실천한 분이 계세요. 박명숙님이라는 73세 어르신이셨는데 몇 년 동안 새벽에 깨는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이 준비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하셨지만 하루하루 실천하시더니 일주일 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고 낮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 동안 수면제에 의지했는데 결국 답은 이렇게 간단한 습관에 있었다니 정말 놀랍다고요.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신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루틴을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생활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문제는 단순히 밤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어떻게 사느냐가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먼저 낮 시간 활동량을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안 움직이면 몸이 피곤함을 느끼지 못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집안일을 하시거나 정원 가꾸기를 하시면 좋아요. 단, 저녁 6시 이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세요. 몸이 각성 상태로 들어가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자기 3시간 전에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채로 누워야 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세요. 커피나 녹차는 물론이고 초콜릿이나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잠도 조절이 필요해요. 낮잠을 자시면 밤에 잠이 안 오실 수 있으니 자더라도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그 이상 자면 밤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걱정거리가 많으면 뇌가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해서 깊은 잠을 못 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집니다. 수분 섭취도 신경 쓰세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셔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에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하지만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어요. 침실 환경도 점검하세요. 침대가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하면 허리에 부담이 가고 자세가 불편해집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아프고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침구를 선택하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혹시 모를 질병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있으면 새벽에 깰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수면 문제도 같이 해결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한 분이 계세요. 윤태식님이라는 75세 어르신이셨는데 10년 가까이 수면 장애로 고생하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수면제에 의존하는 삶이 너무 괴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이 모든 생활관리법을 하나하나 설명드렸어요. 낮 활동량 늘리기, 식사 시간 조절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침실 환경 개선하기까지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새벽에 거의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됐고 수면제도 끊으셨습니다. 낮에는 활력이 넘쳐서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밤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였다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여러분,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잘 자야 낮에도 활력이 넘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새벽 3시에서 5시에 깨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하루 컨디션, 심장과 뇌 건강, 그리고 노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실천과 7가지 금지 행동만 지켜도 당신의 수면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의학적 신호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걷기, 행복한 기억 떠올리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찬물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